Hey guys! 권혜고입니다. 이제 한 1년 됐죠. 제가 그때 아이폰 12 프로 맥스 좀 잘 써보겠다고 배터리 설정 이것저것 좀 했었는데 마침 이런 설정을 1도 안 했던 서울야님이랑 비교를 딱 해보니까 저는 이전 모델 80%대에서 98% 그리고 서울야님은 90%. 오 예! 이게 도움이 되긴 되나 봐요. 이번에도 아이폰 13 시리즈 구입 후에 받자마자 배터리 아끼기도 할 겸 자연스럽게 배터리 사이클 줄이면서 배터리 상태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설정 10가지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디스플레이는 다크 모드로 사용하세요. 이게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도 좋지만 OLED 방식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배터리 소모량을 줄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정입니다. 원래 스마트폰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소모하는 배터리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OLED의 경우 완전한 블랙에서는 픽셀을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검은색 비중이 높은 다크 모드와의 궁합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또 이게 생각보다도 체감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촬영할 때 간혹 끄고 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제어 센터에 빼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요새는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광고들이 진짜 많이 재생되죠. 팝업이야 뭐 기본 설정으로 막아두면 된다지만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컨텐츠들은 데이터랑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고 무엇보다 막 보기도 싫고요. 그런데 애플에서도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게 맥에 있던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로 앱스토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추천되는 앱은 그냥 뭐든지 다 괜찮았어요. 이 중에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카블라 무료 앱으로 다운받고 사용 중이에요. 그런 다음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다운받은 컨텐츠 차단기 허용 옵션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이거를 켜주시면 돼요. 우리가 새 이메일을 받으면 이제 상단 배지라고 이렇게 알림이 많이 뜨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메일 푸시 서버에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보통은 아이폰에 개인 메일 여러 개, 여기에다가 저의 경우는 업무 메일까지 따로 있어서 이렇게 계정도 여러 개라면 계속 푸시 서버 확인한다고 메일 앱이 진짜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이거를 계정별로 가급적 꺼두거나 주기를 늘려주는 게 배터리 세이빙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메일 푸시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이트 가입하는 용도로 또 대다수가 광고인 게 많아서 개인 계정은 아예 꺼뒀어요. 이메일 인증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할 때는 어차피 메일 박스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꺼둬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비즈니스 계정도 어차피 사무실에서 저는 일하는 동안 맥으로 확인을 항상 하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만큼은 매 시간으로 이 기간을 조금 길게 세팅해뒀습니다. 자동으로 세팅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아이폰이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 상태일 때만 백그라운드에서 새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설정은 백그라운드에서 셀룰러를 통해서 하는 백업들의 설정을 꺼줄 거예요. 먼저 아이폰 자체 백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셀룰러를 통해 백업 이걸 꺼주세요. 아이폰은 백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 설정들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유저 입장에서도 가급적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셀룰러로 백업이 디폴트 설정인데 근데 이게 국내 사정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와이파이가 있고 또 와이파이 속도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굳이 셀룰러로 버전 여러 개 생기고 또 데이터랑 배터리 많이 소모하면서까지 이거를 설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가 다들 또 아이폰 충전기 꽂아 두잖아요. 그때 집에다 와이파이가 있는 만큼 그거면 충분해요. 다음으로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도 역시 셀룰러 꺼주세요. 디폴트로 이게 켜져 있는데요. 의외로 맥에서 작업하던 문서나 영상들이 실수로 동기화 폴더에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용량을 셀룰러로 백업하게 되고 용량 역시 잡아먹게 되는 이런 일이 정말 한 번씩 꼭 생겨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사진과 백업과도 용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기능 자체를 안 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 같이 워낙 요새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웹하드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맥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나는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셀룰러 설정이라도 꺼주세요. 이번엔 사진 백업 설정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서 사진, 셀룰러 데이터에서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사진이랑 영상 촬영이 많은 저로서는 이거를 안 꺼두면 막 촬영을 열심히 하고 나서 운전하고 이동하는 그 도중에 정말 얘가 혼자 열심히 막 백업하느라 엄청 바빠져요. 급하게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바로 뭐 아이패드나 맥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몇 가지 딱 선택을 해서 사진, 영상을 에어드랍으로 이동시키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확실하니까 평소 기본 설정으로는 이거를 꺼두는 거를 저는 추천할게요. 사진 많이 촬영하는 분들 이거 배터리 엄청 잡아먹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서비스가 계속 돌아가는 거는 막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 세팅을 사용하는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좋아요. 이거를 항상으로 설정을 해두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트래킹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지만 배터리 소모 측면에서도 되게 안 좋아요. 어차피 iOS의 경우는 안드로이드처럼 내비게이션을 팝업 창으로 열어두고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앱을 따로 실행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동안으로 세팅을 바꿔주고요. 그것마저도 굳이 이 앱이 내 위치 정보를 알 필요가 전혀 없다 싶은 거는 여기서 안함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디스플레이 자체가 배터리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꺼도 좋은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면 들어서 깨우기, 이거를 꺼주면 됩니다. 일단 이게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같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경우 또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아이폰 버튼이나 화면을 살짝 한 번만 탁 터치를 해도 동일하게 화면은 들어오고 바로 자연스럽게 얼굴 인식할 준비가 끝나버려요. 물론 들어서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편한 순간들이 분명 있긴 한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아이폰을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할 때마다 아이폰 화면이 대기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아이폰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의도와 상관없이 화면이 들어오고, 또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조금 편하자고 애플워치 유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하는 걸 설정으로 해놨다면 쉽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불편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끄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앱별로 위치 서비스들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스템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들 역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앱과 동일하게 나의 위치 정보는 정말 끝까지 지켜줘야 될 비밀이기도 하지만 또 배터리 역시도 이게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불필요한 거는 꺼주면 좋아요. 저는 아이폰 미니에서는 기기 관리 꺼놨고요. 시간대 설정, 애플페이 필요 없어서 꺼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에서 서울 올라와서는 홈킷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끄고, 그리고 관련된 위치 기반 알림 제한도 저는 꺼놓고 사용 중입니다. 아이폰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앱을 종료할 때 그냥 홈으로 싹 나가고 말지, 요새는 막 그 앱을 하나하나 다 꺼두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저희 엄마는 그렇게 여전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변에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리프레시를 하면서 배터리와 데이터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앱별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설정은 모든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특히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해야 되는 그런 앱들, 이런 거는 켜두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 번씩 열어보고 사용하지 않는 앱인데 근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컨텐츠를 돌리면서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들 역시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매번 앱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아도 내가 실행할 때만 로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실행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 없이 대기하고 있게 돼요.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분들, 불필요한 설정들은 줄여서 배터리 소모량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이클 수도 줄여서 더 오래오래 배터리 쓸 수 있게 잘 관리하면서 쓰기로 해요. 이번에 아이폰 13 미니 배터리가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죠.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로도 확인을 직접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니는 미니니까, 특히 미니 유저분들 꼼꼼히 한번 하나씩 보면서 불필요하다 싶은 거는 끄고 사용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빠르게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즈!